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1,40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2부 수도권 행정 담당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대폭 감축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비정규직 교사협의회 김민정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비정규직 교사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비정규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전현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모이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카페 회원으로는 몇만 명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지금 김 대표께서도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고 계신가요? 저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예. 네네, 이렇게 좀 부당한 현실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고요. 지금은 예. 대학원 재학 중이고 이렇게 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경기도가 수석교사와 상담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리고 교사 연구연재를 무기한 중단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수석교사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수석교사들은 일단은 이제 교직 연한이 좀 경력이 되신 선생님들한테 수업 실수를 좀 감축을 시켜드리고, 예. 대신 신규 교사들한테 이제 멘토가 되어주고, 연수나 워크숍 강의 이런 역할을 하는 전문 교사 보직을 이제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2010년에. 네. 네, 그래서 수석교사의 수업 실수가 줄은 만큼 예. 그들의 수업을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정원 외로 들어가서 예. 그분들의 수업을 한 분의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만약에 수석교사의 수업을 늘리게 되면 기간제 교사 한 분이 또 감축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교사 연구연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 이 내용도 기간제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교사 연구연재 운영하면서 또 그 결혼 자리에 예.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또 아예 전액 삭감해서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간제 보건교사 수도 크게 줄인다고요? 네네,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도 줄인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일단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퍼지면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감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스페어 타이어처럼 저희만 갈아치워진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정교사 선생님들도 상당 부분 업무를 기간제 교사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학교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 학교 측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예. 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의 업무가 이제 바뀌게 되면 바로 또 채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네. 어차피 기간제 교사분들도 교사 시험은 다 합격하신 분들이겠죠. 교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예. 아니면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갖고 계신 계신 분도 있고.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경기도 교육청이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많이 대폭 줄이는 이유, 아무래도 예산 때문일까요? 네, 지금 현재 보도는 계속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 게 저희들을 감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예산 감축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네. 도교육청에서는 무상 보육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한 6,400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인력 구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6,400억 적자가 나는 것 중에 이제 시간제 교사를 줄일 경우에는 620억 원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 어차피 그 자리를 또 시간 강사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100억 원 정도를 결국 써야 한다는 말인데 예. 네네 크게 절감 효과가 없고 그렇군요. 오히려 교육계에서 갈등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무상보육 누리과정도 예.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 뭐 전북 지역도 이미 이제 기간제 교사를 줄이기로 했고요. 다른 지역들도 다 그래서 예. 이런 무상 논란의 기간제들의 등만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그 1,4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그만두게 될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정해진 시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강사로 대체하게 될 텐데요. 예. 네, 시간 강사는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당 수업만 담당하고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지도라든지 또 학교 업무라든지라는 것은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이제 기간제 교사가 많은 상황에서 전교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또 교육의 정상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교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앞서 김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간제 교사를 줄인다 해도 예산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왜 기간제 교사를 줄이려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빨리 아무 말 없이 그만둘 수 있는 예.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그렇다면은 교육청이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무상보육급식 문제는 이게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잘 정리가 돼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지방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지방 교육청별로 또 각각의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가르기 말고 또 사람이 재산인 우리나라의 학교에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고 대책을 좀 진지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청이나 지자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그 감축 계획을 강행을 한다면 비정규직 교사협의회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교총이나 전교조, 참부모, 학부모회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들과 연대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교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 촉구하는 이제 그런 시위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비정규직 교사협의회 김민정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평생 교육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4 평생 두드림 한마당인데요.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행사 이름이 평생 두드림 한마당.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꿈을 영어로 하면 드림, 즉 꿈을 가져라, 꿈을 이루자의 의미로 모두가 행복한 평생 교육이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자기 개발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자세한 소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박기범 과장께 들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평생학습 성과를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례도 발표를 하는 장을 마련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을 생활하는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연으로는 첼로나 하모니카, 난타 등의 공연을 준비를 했고요.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행복을 주는 법률 상식으로 해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갖는 시간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령기를 놓친 분들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성인이 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이 실정인데 장애 성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와이어 공예나 사물놀이, 도예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자격, 요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주요 프로그램들이 오늘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평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1층 로비에서는 20여 개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150여 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2층에서는 평생교육 현장의 열기를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되는군요. 네. 어디에 있나요? 네, 지하철 물레역을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장애인 커피 바리스타가 직접 참여하는 일일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요.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는 나눔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예, 참가자들이 자신이 배운 것들을 또 선보일 수가 있군요. 네, 특히 읽고 쓰고 문장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능력조차 없어서 큰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이들은 성실한 교육 끝에 성취한 시화전에서 그 뿌듯함이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참가자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영등포 평생학습관의 학습자 김순분 씨, 문신인 문해교육 강사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버리는 겨울에도 하얀 무에는 노란 싹이 돋아나더니 초록빛으로 변해가며 키가 자라네. 무럭무럭 자라는 무싹은 매서운 날씨에도 추운 줄도 모르고 예쁘게 자라나네. 여기에 시 작품은 건 무싹이라고요. 무싹은 이제 나와서 커가면서 밑동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 같은 거는 중학교는 생각하고 있는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반 같은 데는 89세가 제일 왕언이라고 하죠. 50대도 있어요. 평균은
70대라고 봐야겠죠. 1, 2단계에서 거의 이제 글자 중심을 했다면 3단계는 본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거의 지금 뭐 3년 동안 해왔던 거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성과가 있을 때는 보람이라고 하겠죠. 네, 2008년 국립국어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성인 중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인구는 260만 명, 전체 인구의 7%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만나본 김순분 학습자는 71세로 배움을 시작하는데 그 누구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큰 기쁨과 희망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분들도 평생 교육의 문을 두들겨 힘껏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현장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습니까? 네, 불편한 몸으로 찍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진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10여 점의 사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식 학습자와 김현진 사진 강사께 소감 들어봤습니다. 사진기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사진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손떨림이 있다 보니까 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언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보다는 연세들이 많으세요. 한 거의 60대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연세도 계셔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학생분들이 거의 다가 한 손을 못 쓰세요. 그래서 왼손만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노력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열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리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울리면서 사진 찍으면서 노하우를 같이 이제 전수하고 또 학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자기 개발할 수 있고 뛰어난 작품 활동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송이 꽃에 내려앉은 벌을 포착한 유호식 씨의 사진은 그 사진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찍고 싶다는 소망도 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교육을 받으려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르신이나 장애인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져야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박기범 씨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한정돼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계속 배움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자기에게 만족감도 많이 줄 것 같아서요. 이런 교육에 많이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 기관과 교육 연계망을 더욱 넓히고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화해서 지역 주민과 장애 성인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후원기관 이런 부분이 부족을 해서 교육에 재능이 있고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 인간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관인데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한 번씩 떠올리고 또 실천해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를 개최합니다. 무료 체험인 만큼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에 관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상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서울시에서 한파에 대비해 겨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고요? 네, 지난 15일부터 저희가 이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4개월간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겨울철 이제 종합대책, 특히 올해는 벌써 오늘도 막 영하의 날씨고 굉장히 아침이 차가웠는데요. 올겨울이 유난히 이제 맑고 건조하면서 또 눈도 많이 오고 기온 변동도 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겨울철 한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좀 집중 지원하고 또 뭐 눈치우기랄지 화재, 안전사고 뭐 예방하는 거 예.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시민생활 불편을 좀 해소해드리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힘든 노숙인이나 독거노인분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희망 온돌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실 온돌은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덥고 어르신이랄지 뭐 또 거리에서 이렇게 좀 생활하시는 노숙인 분들 또 쪽방촌에 좀 생활하시는 뭐 이런 분들 어쨌든 다양한 이런 저소득의 어려운 분들 이제 보호를 위해서 제가 벌써 3년째 희망 온돌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한파에 이제 취약한 우리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역 앞하고 영등포역에 그 응급 대피소를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그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잠자리를 좀 그쪽에 가서 주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이제 다니시다가 뭐 공원이나 거리에 이렇게 노숙인이 계시면 1600에 9582 예. 구호를 빨리 한다는데 9582인데요. 1600에 9582. 네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잘 모시고 와서 좀 그 추위도 녹이고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그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이제 주거 유기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어서 뭐 찜질방이랄지 여관을 이렇게 또 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이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 유기 가정 이것도 역시 이제 주변에 보시면 집이 없어서 좀 찜질방에서 계속 생활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 아마 계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저희 뭐 다산코 120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좀
주변에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 예방이나 안전 대비도 물론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토요일에도 지방에서 이제 안타까운 그런 펜션 사고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현장 중심에 이렇게 좀 취약한 지역의 소방 특별 검사를 강화하고요. 특히 이제 화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점검을 지금 1,290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점검은 이제 뭐 원래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요령 그리고 또 관계하시는 분들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안전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로에 사실 뭐 다양한 장애물 놓으시고 또 비상구 다른 적치물 놓고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또 요청드리고 실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 그 통로에 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뭐 막아 놓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파트의 경우에도 계단하고 복도는 사실 피난 시설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랄지 뭐 폐가구, 신문 이런 걸 좀 쌓아놓으시면 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세대 내로 좀 옮겨주시고요. 뭐 방화 구역이나 방화 시설 주위에도 좀 가급적 물건을 좀 쌓아두시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모두가 좀 화재나 이런 안전으로부터 예방되는 좀 그런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눈이 많이 오면 그 눈 치우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뒷골목이랄지 이제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큰 길은 저희가 뭐 차량을 동원해서 치우고 이렇게 빠른 눈 치우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실제 시민들이 걸어다니시는 그 길들은 시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지 눈 치우기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도 해서 시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눈을 좀 치우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월 28일, 내년 2월 28일까지 일단 눈이 내린 날로부터 뭐 3일 이내에 이제 눈 치우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이제 응모를 하시면 저희가 뭐 최우수, 우수, 뭐 장려 이렇게 좀 선정해서 시상도 할 계획이니까요. 예, 인증샷이 꼭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 내가 다니는 그 이면도로랄지 골목길에 뭐 미끄럼 사고나 또 다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눈 치우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빙판길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러시면 저희 이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에 또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희 각 부서에서 가서 좀 치워드리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주시고 어쨌든 눈은 좀 스스로 치우자 이런 시민의식 동참을 좀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또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템플스테이가 저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산사를 체험하는 주간 그래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이제 산사 체험 주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평소에 템플스테이 하시려면 아마 참가 비용이 제법 몇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하시면 이제 무료로 저희가 서울시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하고 함께 무료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전통 문화나 뭐 사찰 음식, 또 뭐 도심 속 그 정말 산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름다움, 휴식 이걸 동시에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찰이 어떤 사찰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전국에 아마 110여 개 사찰이 이제 템플스테이 가능한 그런 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시내에는 9개 지정 사찰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금선사나 길상사, 뭐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뭐 화계사 등이고요.
일단 이번 산사체험 프로그램은 일단 숙박은 하지 않고요. 예. 약 4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이제 체험을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 뭐 1박 2일 동안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일단 한 번에 한 20명에서 이제 좀 그 사찰이 큰 경우에는 100명까지 이제 아마 체험이 가능하시다고 해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신청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 17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4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이제 인터넷에 템플스테이를 검색하시면 이제 서울.templestay.com으로 이게 인정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첫날 예약이 완료된 주말에 그 템플스테이는 벌써 완료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중 프로그램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오랜 시간 묵혀 장맛이 좋은 집에는 가도 말로만 아첨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장은 간장, 된장 등을 의미하는데요. 장이 달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토박스럽더라도 속마음은 인정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도 겉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그럴듯하게 친분을 유지하는 말이 단 사람은 조심해야겠지요. 오랜 시간 묵혀야 장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공을 들여 쌓아가야 제맛을 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질문부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516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매년 각 구청별로 가을이면은 예산을 맞춘다고 멀쩡한 아스팔트를 공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좀 잘해야겠어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멀쩡한 아스팔트 공사,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뭐 요즘도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용돈을 받으면 이게 좀 남게 되면 좀 넉넉했구나. 그래서 좀 다음번엔 깎아서 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신청한 만큼 다 쓰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는 그만큼을 좀 제하고 편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남는 것들을 불용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니고 남는 예산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예산 낭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보도블록 10개명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항상 보도블록 공사가 많다고 하니까 11월과 12월에는 시급한 곳이 아니면 공사를 전면 금지한다던가 이제 공사에 책임자 이름을 명시해서
해서 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블록 실명제 등을 통해서 연말 돈쓰기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블록 이력제를 좀 시행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훼손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고민해야죠. 그런 노력들이 좀 효과가 있던가요? 좀 보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낭비성 그 보도블록 공사들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실제 수치로도요. 그렇군요.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예산 지킴이 좋은 예산 센터의 최연화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 낭비성 세금을 고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가 채무, 나라 빚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국가 채무는 말 그대로 국가가 이제 민간이나 뭐 해외 투자자 등에게 빚을 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 가정하고 우리나라 나라 살림이 일반 가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국가가 빚을 지는 경우는 이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돈이 시급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수입은 고정적이거나 좀 줄어들었는데 쓸 곳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그게 곧 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국가 채무가 나라 살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우리 일상생활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갚을 대책은 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빚을 지고 있어도 그게 마냥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 나라 빚인 채무도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가 부채라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국가 부채하고 국가 채무하고 서로 좀 개념이 다른 건가요? 예, 좀 다릅니다. 이게 채무는 그러니까 실제로 꾼 돈을 의미하고요. 이게 부채는 그 꾼 돈에다가 앞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국가가 보증을 쓰거나 했던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잠깐 들어보면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채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집을 구해서 한층은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잠재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부채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빚, 국가 채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숫자가 좀 커서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 정부가 올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통해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올해 말에 약 527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빚이? 이게 우리나라 국민 수를 약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인당 가지고 있는 국가 채무가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 이 이자만 해도 1년에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 채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났다면서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채무의 증가액이 좀 많아졌었는데요. 이 97년도에 60조 3천억 원으로 시작을 했던 국가 채무가 이 5년 뒤에는 한 70조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2007년에는 약 130조 원 이상이 증가한 상태로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또 그때보다 약 200조 원이 늘어있는 상태로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60조였던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무렵에는 400조
150조 원이 넘게 되면은 네, 네. 거의 뭐 한 380조 가까운 빚이 늘어난 건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 시기와 상황, 뭐 원인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97년이 아시다시피 그 외환위기가 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투입받으면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적 자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경기가 좀 그렇지 못해서 결국 국가가 떠안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에는 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였는데 이 국가 수입은 많이 줄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역할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적자를 국가가 빚으로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채무 비율을 일반적으로 국가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DP 대비 약 한 35%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OECD 평균을 보면 1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무 상태가 뭐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비율만으로 놓고 보면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수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빚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 채무가 발생했던 원인이나 현상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보다 이제 뭐 공적 자금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뭐 국민주택기금 채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일반회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빚을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뭐 정부는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수입이 많이 줄었고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수입을 늘려야 되는 방식을 국가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런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일단 정부는 살림살이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부채가 언제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게 미래 세대한테 자꾸 떠넘기는 방식은 안 되거든요. 그 미래에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예측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일은 없을까요? 국민들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
우리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